지금 한국 경제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호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국채금리는 2024년 말 기준 10년물이 3.4%대를 기록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원 돈 달러 환율은 1,350원 선을 여러 차례 테스트하며 1,400원 위험 구간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통화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화폐의 가치는 즉시 약해지고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국제금 가격은 2024년 12월 기준 온스당 서천덤 300가미심 1,400달러 구간에서 거래되며 역사적 거점 근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LX 금시장의 국내 금 1g 시세 역시 원화 약세 영향으로 10만 원을 넘어선 뒤 고점 부근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부채 누적, 물가 압력, 환율 불안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실물 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금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뉴스에서 반복되는 국채금리, 환율, 부채 같은 단어들이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라 내 자산과 생존을 위협하는 초기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조용한 위험을 버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맞이한 4가지 전조 신호는 모두 금 가격과 직결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채금리의 급등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43%를 넘나들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국가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물가 환율 압력으로 되돌아와 금 가격 상승을 자극합니다. 둘째, 환율의 불안입니다. 원돈 달러 환율은 1,350원을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1,400원까지 거론될 만큼 시장의 긴장도가 높습니다. 원화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국내 금 시세는 국제 금 가격 상승폭보다 더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350달러에서 2,400달러로 2% 상승했을 때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KRX 금 1g 시세는 10만 원 초반에서 중반으로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피로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긴 상황에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전세 역전세 문제와 미분양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인 한국 가계 특성상 시장 조정이 본격화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더욱 심화됩니다. 넷째, 기업 부도 증가입니다. 특히 PF 부실이 건설 중소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경제 전반의 신용 경색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시그널이 동시에 울릴 때 시장은 위험 회피 모드로 전환되며 가장 먼저 금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금의 강세는 우연이 아니라 이 경고음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명확한 반증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삶을 파고듭니다. 2024년 한국의 소비 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평균 2.6% 수준으로 보이지만 식료품, 전기, 가스, 교통비 등 생활물가 중심으로 보면 체감 인플레이션은 5%를 훌쩍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수요 증가가 아니라 비용 상승과 통화량 확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고 실질 부채 규모가 3,0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축보다는 사실상 완만한 통화 공급 확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2024년 내내 온스당 2,300, 2,400달러 구간에서 안정적이면서도 강한 상승 압력을 유지했고 KRX 금 가격은
1그리당 10만 원대를 뚫으며 원화 약세가 곧바로 금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임금의 성장 국면에서는 현금 보유 자체가 손실로 직결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실물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곧 금 가격 상승의 구조적 동력이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 투자 선택이 아니라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한국 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국제 금 시세보다도 환율입니다. 2024년 원달러 환율은 1,340원을 여러 차례 넘어섰고 시장에서는 1,400원 돌파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즉각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고 이는 다시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합니다. 특히 환율이 시원 움직일 때 국내 금 시세가 50원 이상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은 금 가격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350달러에서 2,380달러로 약 1.2% 상승했을 때 원화 약세가 겹치며 KRX 금 가격은 1기당 10만 3천 원대에서 10만 6천 원대로 약 3% 이상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이 금 가격 상승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는다면 국내 금 시세는 국제 금 가격이 보합이어도 릴고당 11만 원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처럼 환율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금이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넘어 환율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즉, 원화가 약해지는 순간 금은 자동으로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장이 금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 아니라 환율 환경 자체가 금 가격 상승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는 부동산 편중이 심각합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 총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이며 금융자산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2023, 2024년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안전한 저장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미분양은 2024년 하반기 기준 7만 가구를 넘나들며 증가세를 보이고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사고, 강통전세 위험은 금융권 PF 부실과 결합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3.5% 내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영끌 B2 세대의 이자 부담은 매달 누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상회하는 현재 상황은 자산 전략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동산이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은 구조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점차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낮은 금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은 부동산처럼 거래 비용이 높지 않고 환급성, 유동성이 뛰어나며 가격 변동의 방향성이 경제 위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러운 해지 수단이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부채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금이 앞으로 자산 방어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돈의 가치와 은행에 대한 신뢰입니다. 2024년 한국의 예금 증가율은 크게 둔화된 반면 고액 현금 인출 사례와 안전자산 선호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혹시 모를 유동성 위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들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 국민들은 통화를 신뢰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는 즉시 금달러, 생필품으로 전환하려고 움직였습니다. 2024년 한국의 실질금리, 명목금리, 물가 상승률은 일부 구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예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가치의 저장입니다.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낼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희소성이 유지됩니다. 둘째, 시스템 리스크 방어입니다. 전산망 마비, 카드 결제 중단, 예금 인출 제한 등이 발생할 경우 실물금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KRX 금 1권 가격은 2024년 한 해 동안 원화 약세와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며 꾸준히 상승해 10만 원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기 시 가장 먼저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실물금이며 이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금 가격은 단기 변동성보다 중장기 구조적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우크라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달러 강세 여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금 가격은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 시나리오, 온스당 2,200달러입니다. 미국 연준이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금은 현재 수준을 중심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강세 시나리오, 온스당 2,703달러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금은 안전자산 수요와 함께 반등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초강세 시나리오, 온스당 3,304달러입니다. 지정학적 충돌 확대, 글로벌 채무위기 심화, 달러 약세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금은 역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맞게 됩니다. 넷째, 극단적 시나리오, 온스당 5,000달러입니다. 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가까운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대형 금융기관 부실, 국가 간 금융전쟁이 겹칠 때 가능한 극단치입니다. 현재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352.400달러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특히 중국, 러시아, 폴란드, 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금 가격 상방 압력은 매우 견고합니다. 한국의 경우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금 시세 상승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2022세모 2006년 국내 금 일가맹 시세가 11만 13만 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금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보험 기능을 갖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넘어섰고 변동금리 비중은 70% 이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가 3.5% 내외에서 고착화된 지금 부채 구조가 취약한 가계는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은 포트폴리오 내 금 비중을 10번 20%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한국처럼 환율, 부동산 부채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15% 비중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화 30%, 달러 20.30%, 금 10서섬 20%, 예비현금 보션 70%, 안정적 금융자산, 우량채 예금 등 20.73% 형태가 현실적인 생존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금 가격은 환율 상승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실물금 5만, 10만 원어치를 비상자금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전산망 마비나 뱅크런 위험이 커졌을 때 매우 실용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핵심은 시장이 흔들릴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사전에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은 그런 전략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극단적으로 흔들립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초기 급락기 모두 공통적으로 패닉셀링이 발생했고 현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가치 있는 자산까지 헐값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위기 기간 동안 금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IMF 당시 국제 금 가격은 큰 폭의 하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불과 1년 만에 온스당 8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약 37% 상승했습니다. 이는 금이 시장 공포가 커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역심리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 자체가 아니라 심리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예금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환율, 물가, 부동산이 동시에 위태로워지는 시기에는 투자 결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개입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두 가지 심리적 안정장치를 제공합니다. 첫째, 실물금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확정된 가치를 제공해 불확실성을 크게 줄입니다. 둘째, 금은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 하락을 이기는 희소자산이기 때문에 보유 자체가 심리적 손실 회피를 충족시킵니다. 특히 한국처럼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는 시장 공포가 확대될수록 금의 방어력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자산과 구조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은 그 준비의 중심에서 가장 견고한 심리적, 재무적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역사는 경제 위기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이후의 자산 가격 혼란까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는 누구에게는 파괴였지만 준비된 소수에게는 자산을 재편하고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 한국 경제는 국채금리 3.4%, 원달러 환율 1,350원대,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전매 100조 원 돌파 등 여러 구조적 불안 요인이 겹쳐 있어 위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은 온스당 2,350젬, 2,400달러에서 견고한 박스권을 형성하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신뢰의 대체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율 요인을 고려하면 국내 금 120 시세가 10만 및 1만 원대를 유지하는 것 역시 단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 신호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금을 일정 비중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산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한 행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일수록 안전자산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며 금은 그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결국 위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의 자산 지도를 바꿀 것입니다.